핵폭탄의 위력 다들 아시죠? 도시 하나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날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1945년 여름, 인류는 처음으로 핵폭탄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터진 폭발의 빛과 열, 그리고 공포가 도시를 삼켰을 때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단 며칠 뒤 나가사키에서도 핵폭탄이 떨어졌지만 두 번의 폭발을 모두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마구치 치토. 오늘은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은 이미 패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죠. 1945년 7월,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사라지게 할 폭탄을 만들고 그것을 전쟁을 끝내는 무기라 불렀습니다. 첫 실험은 뉴멕시코 사막 트리니티 실험. 성공은 곧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아침. 야마구치 추토무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중공업의 기술자로 일하던 평범한 엔지니어였죠. 그날은 마지막 출장 날이었습니다. 야마구치는 그날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히로시마한 근처 조선소. 출근길의 공기는 무겁고 하늘엔 군용기 경보가 자주 울리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도로를 걷던 중 머리 위에서 낮게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 한 대의 은빛 폭격기가 떠 있었죠. 미군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라늄 폭탄, 이름하여 리틀보이. 리틀보이, 우라늄 235 폭탄. 폭발력 약 15킬로톤. 즉사자 약 7만 명. 그해 말까지 14만 명 사망 추정. 폭탄은 도시 600m 상공에서 폭발하며 섬광과 열, 폭풍이 한순간에 히로시마를 삼켰습니다. 도시의 70%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그림자만 남겼습니다. 오전 8시 15분. 야마구치는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는 것을 봤습니다. 태양이 폭발한 것 같았다고 그는 회상했죠. 순간적인 섬광, 이어진 거대한 폭풍. 귀가 먹먹해지고 몸이 공중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약 3km 떨어진 곳에서 폭심지적으로 불려갔다가 다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은 화상으로 뒤덮였고 귀는 터지고 눈앞은 그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히로시마는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은 옷이 타들어간 채 비틀거리며 걷고 강에는 불에 뛰어든 사람들이 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추초무는 들리지 않는 귀로 두려움을 아는 채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밤이 되자 히로시마는 붉은 화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른 피폭자들과 함께 임시 대피소에 몸을 숨기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마구치는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히로시마역은 무너졌지만 외곽철로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느리게나마 움직이는 열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붕대를 두르고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열차는 천천히 잿빛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뒤로는 불타는 히로시마가, 앞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모르는 나가사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그렇게 첫 번째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사흘 뒤, 나가사키 하늘에도 또 하나의 태양이 뜨게 됩니다. 1945년 8월 7일, 야마구치 치토무는 불타는 히로시마를 떠나 고향 나가사키로 향했습니다. 그의 몸은 화상으로 뒤덮였고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문을 열자 아내는 놀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야마구치는 머리부터 팔까지 붕대로 감싸고 있었고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히로시마가 사라졌어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한 도시가 단 한 방에 사라진다는 건 그때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다음 날 8월 9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그의 상사는 야마구치의 보고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 말도 안 돼. 그런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순간 야마구치는 상사에게 폭탄의 위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 상공 500m 또 하나의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름은 펜맨. 펜맨, 플루토늄 239 폭탄. 폭발력 약 21킬로톤. 즉사자 약 4만 명, 연말까지 7만 명 이상 사망.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와는 달리 플루토늄을 사용한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한 이 폭탄은 나가사키 시 중심이 아닌 계곡 쪽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도시 대부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야마구치는 회사 회의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섬광 그리고 폭풍. 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고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회상하길 그때 나는 하얀 빛을 보았고 그 다음은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서 배운 덕분에 나는 몸을 숙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나가사키 역시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도시는 불타고 사람들은 방사선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죽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적처럼 그의 집은 폭심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었고 아내는 집 밖에 방공호에 있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 3일 만에 2개의 원자폭탄에서 모두 살아남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2번의 피폭은 그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화상, 탈모, 귀 손상, 그리고 방사능 후유증. 그의 아내 역시 나가사키 피폭으로 백내장을 앓았고 자녀들도 잦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는 2번 피폭된 사람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례가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2009년 정부는 결국 그를 세계 유일의 공식 이중 피폭자로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었고 살아남았지만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된 사람은 단 한 명, 야마구치 츠토무뿐입니다. 그는 살아남은 책임을 느꼈고 이후 평생 핵무기 반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2010년 1월 4일 그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3세. 그의 유언은 단순했습니다. 핵무기는 인간이 만들어서는 안 될 악마다. 2번의 폭탄을 견딘 인간이 남긴 단 한 문장. 그것은 인류에게 남겨진 경고이자 평화의 증언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다시는 같은 하늘 아래 그런 섬광이 떠오르지 않기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버섯구름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선택이 잘못되면 문명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야마구치 츠토무의 생존은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